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7월에 가스요금 오른다 하더니 10월에는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내 미래 설계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현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김현철 전문가님께서는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주위에 유병자분들 많이들 오해하는 게 나는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병자 그러면 간편보험, 그러니까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게 간편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편보험 그러면 예전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릴 사항을 하면은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중증 질환도 있고 또 경증 질환도 있고 그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간편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간편보험이라는 게 뭔지, 간편보험이 이렇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편보험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표준보험과 간편보험의 알릴 의무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 표준보험과 간편보험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표준보험은 5가지 정도의 알릴 사항이 있는 거고요. 간편보험은 간단하게 3가지 질문으로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편보험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편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걸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편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을 복용한다든지 입원, 수술 이력 등이 있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보험이 가입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유병자도 이제 보험이 가입 가능하도록 알릴 의무를 이제 간소화해서 질문 1가지 내지 3가지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간편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간편보험은 질문을 이제 3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간편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1가지 내지 2가지만 받고 가입을 시켜주는 간편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편보험의 도입 배경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간편보험은 사실 2014년, 15년 이전에는 간편보험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보험이 꼭 필요한 유병자들이 하기 꼭 필요한 보험이 왜 없는지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 간편보험이 등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로는 그 종류가 또 다양해져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표준보험과 간편보험의 이제 알릴 의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표준보험의 알릴 의무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또 있고 그다음 세 번째 1년 이내 그리고 네 번째는 5년 이내 또 5번째도 5년 이내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보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여기는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냐? 질병 확정 진단. 두 번째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제왕절개도 포함되겠죠. 투약. 이런 걸 이제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이 각성제는 이제 흥분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그러니까 추가 검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진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니? 먼저 보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한다든지 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5년 이내에 11대 질병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암, 협심증, 급성 신경계식증 여기 되겠죠.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 질병 진단 확정이라든지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가 있었는지를 이제 고지를 하면 가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간편보험은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3개월 이내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내지 또 4년 이내 그리고 3년 내지 5년 이내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만 알리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3개월 이내에는 뭐냐 그러면 검사나 수술 등에 대한 의사의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검사 소견이라는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처음에 진단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1년에서 4년 이내라고 해놨는데 간편보험은 보통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지 이걸 이제 먼저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1년에서 4년 이내로 해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점 중증인지 경증인지 거기에 따라서 보험이 많이 변화가 되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이제 1년 이내, 1년에서 4년 이내로 해놨고요. 입원 수술 이력만 이제 따져보고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 5년 이내, 5년 이내는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이제 진단이라든지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간편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간편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장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유병력자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예전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유병력자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연령이 많은 분들은 이제 가입이 또 불가능했어요. 연령이 많은 분들도. 근데 이제 유병자 간편 상품이 나옴으로부터 해가지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뭐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 그런 투약 사실을 고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표준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약 선택 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뭐 1개 내지 2개 정도 회사가 있고 나머지 회사에는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표적인 간편보험의 이제 종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세 가지만 고지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전통적으로 3개월 이내, 또 2년 이내, 5년 이내 이 세 가지만 물어보는 이제 간편보험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필요 소견, 또 수술 필요 소견, 그다음에 등 추가 검사 요 세 가지를 이제 3개월 이내 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년 이내. 2년 이내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 제왕절개 포함입니다. 여기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5년 이내. 5년 이내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 어떤 이제 중요 질병이 되겠죠. 질병 진단이나 입원, 수술 등의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간편보험이라고 대표적인 간편보험이고요. 이제 이 보험이 계속
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 중증 질환과 경증 질환을 이제 약간 특화시켜서 중증 질환에 맞게끔 보험이 또 만들어지고 경증 질환에 맞게끔 또 보험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먼저 보시면 이제 중증 질환을 위한 간편보험 이게 뭐냐 그러면 중증 질환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내 암으로 질병 진단 또는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3년 이내로 줄이면서 3년 이내로 줄이고 그러면 이제 중증 질환에 대한 내용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경증 뭐 약을 먹고 있는데 나는 입원이라든지 수술한 적이 없다. 그런 기간을 늘려서 중증 질환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증 질환자를 위한 간편보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증 질환자를 위한 이 간편보험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알리르물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이렇게 알리르물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이렇게 알려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중증 질환자를 위한 간편보험도 또 있거든요. 잠시 보시면 뭐 한 가지만 알리르물을 하는 5년 이내에 암 등 이 중증 질환으로서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한 가지만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3개월 이내나 2년 이내, 또 세 번째도 3개월에서 1년 이내, 또 3개월에서 3년 이내, 또 3개월에서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그 알리름을 하면 가입이 가능한 중증 환자를 위한 이런 간편보험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전에는 중증 환자를 위한 간편보험을 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경증 환자를 위한 간편보험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5년 이내는 그대로 뒀어요. 5년 이내. 왜냐하면 경증 환자들은 5년 이내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요 두 번째 3년 이내로 해놨는데 원래 간편보험의 정통적인 간편보험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2년을 3년 이내로 이렇게 이제 늘려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또 가입도 용이하게 해준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마찬가지. 그것을 4년이나 5년 이렇게 늘려서 가입이 더 쉽고 또 보험료 측면에서도 더 저렴하고 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경증 환자를 위한 간편보험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세월이 점점 이제 바뀌고 또 뭐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그리고 제약 기술도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암이 걸렸어도 빨리 완치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실제 이제 간편보험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가입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을 복용한 이력만 있어도 유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건강체가 아니었던 분들까지도 오늘 강의 좋은 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인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선택의 기준입니다. 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된 보험회사만 대충 세워봐도 8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나의 건강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 청약, 즉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 전 알리르무라고 해서 우리가 알리르무 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알리르무 표에 따라서 이제 보험 상품이 정해지고 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험료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알리르무를 잘못 입력을 해서 잘못 가입을 하게 되면 더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지병이 알고 보니 표준체로도 가능한 그런 보험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유병역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기존 고객님의 요청으로 이제 아드님에 대한 이제 보험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린 그런 사례인데요. 우선 아드님 같은 경우가 승모 판막 협착증이랑 질병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알고 보면은 그 암 같은 경우는 유병역자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우선 보험이 유병역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납입 기간이 30년 납 90세 만기였고 그리고 보험료가 한 달에 11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보험을 30년 동안 낼 걸 생각하니 너무 버겁다고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도와드린 그런 사례였는데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기존 보험이 M화재 간편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600만 원, 그리고 62대 질병 수술비가 20에서 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셨고 30년 납 90세 만기로 보험료는 11만 2,543원으로 납부를 하셨는데 딱 보기에는 보험이 상당히 잘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인한 그런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으로 잘 되어 있지만 근데 안타깝게 보험을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주제가 내 건강 조건에 맞는 좋은 보험 가입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험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김현철 전문가님이 강의를 해주셨듯이 보험마다 상품이 다 다른데 우선은 2년 이내 입원 그리고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암 치료력만 보는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중증 질병인 암 1,0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 11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30년 납을 하면은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네, 이분을 보니까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또 유병자로서 가입을 한 보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승모판막 협착증이란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란 질병은 자심망과 자심질 사이에 있는 판막이 승모판막인데 이 판막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승모판막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판막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역류를 하고 이 역류한 혈액이 응고하며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우리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이제 심장 혈관에 막히면 협심증이 생기며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딱 봐도
암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지만 당연히 암을 표준체로 인수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뇌혈관과 허혈성 그리고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과 허혈성 그리고 부정맥 진단비까지 다 넣어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알릴 의무가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보는 상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0일 이상 투여까지 보는 그런 상품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6세 남자 20년 나 100세 만기 1,000만 원당 보험료를 보게 되면은 우선 표준체가 가장 저렴하고요. 다음으로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0일 이상의 투약을 보는 상품, 그 다음으로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 다음으로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과 5년 이내에 암만 보는 보험 상품으로 점점 보험 알릴 의무가 간소화가 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은 이제 자료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H생명 표준체 보험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더욱더 보장 금액을 상향시켜 드렸으며 월 납입 보험료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35,689원으로 더 좋게 더 변경을 더 보완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D손해보험의 경증 간편 보험으로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부정맥 5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119대 질병 수술비 1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 20에서 1,0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66,991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를 해드리면 리모델링 전에는 30년 납 90세 만기였던 보험이 리모델링 후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인 보험이 일반암 5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더 늘어났으며 뇌혈관은 2천만 원과 1,000만 원, 진단비 수술비는 동일하고요. 다음으로 심장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이었던 보험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과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더욱더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더 커진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넣어드렸고, 게다가 부정맥 진단비도 좀 넣어드렸어요. 5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수술비도 1,000만 원 이렇게 더 보완을 했으며, 수술비는 상해 1호종 수술비가 20에서 이제 600만 원이 20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뀌었으며, 수술비도 62대 질병 수술비가 20에서 500만 원이 이제 10에서 1,000만 원으로 더 높게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총 보험료는 11만 2,534원에서 10만 2,067원으로 더욱더 보험료가 줄어들었지만, 이게 총 납입 보험료를 따지고 보면은 1,500만 원이 더 넘는 이렇게 보험료를 더 줄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리모델링 이후에 보험료가 훨씬 대폭 줄었다라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었던 이 심장질환 부분이 많이 탄탄해졌는데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보험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그런 치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험 회사에서는 예외 질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심사를 통해서 내가 걸린 질병에 대하여 더 좋은 보험, 더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고 해도 나랑 맞지 않는 옷이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은 물론 내 재정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들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고령자 보험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재정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건강한 고령자라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보통 이제 60세가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인데 주변에 보면 대부분 뭐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유병력자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반대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뭐 60세, 7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약 드시는 것도 없고 입원 수술력도 없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유병력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일반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생애 전반의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봤을까요? 그리고 따님이 이제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머니 연령이 딱 70세. 딱 70세이신데 최근에 이제 뭐 약을 드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신데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약을 드시거나 뭐 입원 수술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전화로 좀 가입한 몇 건들의 보험이 있는데 보니까 유병력자 상품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걸 좀 점검을 요청을 했던 사례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가입 뭐 목차를 보면은 총 한 4건 정도를 가입하셨는데요. 한 건 한 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뭐 최근에 가입하셨던 이제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입원해서 5천만 원, 좀 특이하죠. 외래는 20만 원. 그 제목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간편고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유병력자 상품이거든요. 모르고 가입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보험료 보시게 되면 10만 9천 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물론 뭐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실손보험이 가입 가능하거든요. 딱 70세까지. 근데 이제 유병력자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과연 유병력자 실손과 일반 실손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정말 잘못 가입하셨다라는 걸 아실 텐데 가장 먼저 본인 부담금이 일반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인데 최저 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만 공제하면 되지만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 그리고 최소 10만 원 정도가 공제되기 때문에 보장의 한도 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고요. 다음으로는 3개 비급여 특약이라고 하죠. MRI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이 항목은 유병력자 실손에서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약제비. 일반 실손에서 약제비도 1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죠. 보험료. 보험료가 사실 일반 실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2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일단은 뭐 일반 실손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다음으로는 그 A생명의 간편한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뇌출혈과 급성장애증을 2천만 원 보장받는 보험인데 이제 갱신형인데 이제 1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는 34,000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일단은 뭐 보장 범위가 뇌출혈하고 급성장애증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아니고 보장 범위가 해소한 게 문제고 갱신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70세이신데 뭐 10년 갱신이면은 뭐 10년 뒤면은 뭐 80세면은 사실은 평균 수명 미치기 때문에 한 번 더 갱신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짧은 게 좀 문제였고요. 다음 상품 보시면은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OK 실버 보험이라는 상품이고요. 질병 사망 보험금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보험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42,100원에 5년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도 굉장히 짧고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사실은 가장 비싼 보험이거든요. 근데 요 따님은 원하신 게 일단은 뭐 본인도 성인이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혹시라도 잘못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진단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셨기 때문에 요 상품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품 보시면은 실버 암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암진단비 2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마찬가지로 10년 갱신형이죠. 근데 여기서 보실 게 암진단비에서 유방암하고 또 전립선암이 제외가 돼 있어요. 2천만 원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해감 해당되는 암만 이제 진단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장 범위 면에서도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시는 보험료 대비해서는 유병력자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갱신 주기도 짧고 보장 범위도 협소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 안 그래도 보험료 너무 비싼데 제외되는 보장들도 많고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행히도 뭐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건강하셔가지고 무리 없게 일반 상품으로 다 보완이 되셨고요.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이죠. 일단 실손보험을 일반 실손으로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다행히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보험료가 48,000원이에요. 기존에 10만 원이 넘었던 거를 보장 내용도 훨씬 좋아졌고 보험료도 절반 이하로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입이 가능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일단은 연령대가 뭐 65세, 70세가 되게 되면은 일반 상품이 가입은 가능한데 한 회사에서 가입 한도가 조금 적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충분한 보장 범위라든지 금을 확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암 진단비 2천만 원. 당연히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이 아니죠.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식증 1,000만 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유리한 이 회사를 선택했고요. 그 갱신형이 기존에는 5년, 10년이었지만 20년 갱신으로 이 얘기는 이제 뭐 90세까지는 뭐 보험료 변동이 없다라는 거니까 평균 수명 이상까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 뇌졸중과 급성장애증이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뭐 담보 중에 하나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3,000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20년 갱신을 해서 35,950원 정도로 이렇게 보완이 됐고요. 갖고 보험 전과 리모델링 후 전체적인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기존에는 일단은 실손보험이 유병역자 실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실손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고,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반암이 2,000만 원, 고액암이 2,000만 원, 유사암이 200만 원, 물론 유방암과 그 전립선암은 이제 200만 원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으로 그냥 3,000만 원 오로지 다 받을 수가 있고 유사암도 600만 원까지,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마저 이제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뇌출혈로만 이제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보완 후에는 뇌졸중으로, 여기서 이제 뇌경색까지 포함되는 담보죠. 뇌졸중으로 이제 3,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보장 범위도 늘어났고 이제 보장 금액도 더 커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심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급성심혈증 2,000만 원인데 아쉽게도 이 70세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담보 자체가 뭐 1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생각해서 그냥 급성심혈증으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했고요. 대신에 이제 갱신 주기가 이제 10년에서 이제 20년으로 늘어났다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험료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한 22만 원, 22만 8천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는데 뭐 보완 후에는 이제 20년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12만 7천 원 정도로 월 한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줄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월 10만 원이면 사실 뭐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충분히 사드실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건강채로 가입할 수 있는 건 변경을 했죠. 보험료도 대폭 절약을 했고 보장 범위도 훨씬 넓어졌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7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뭐 가입 연령이 뭐 60세까지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65세까지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70세까지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문 진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뭐 기록지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적어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연령자인 분들은 이제 보험료 때문에 사실은 이 비갱신형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갱신형을 선택을 하실 때는 기존처럼 뭐 5년이나 10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 정도를 선택하시게 된다라면은 이 갱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본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건강하다면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1년 전 뇌혈관 질환에 걸렸었는데 건강채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뇌혈관 진단받아서도 암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뇌혈관뿐만이 아니고
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더라도 생명보험사 쪽으로 이제 인수를 넣게 되면은 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네, 보험 가입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꼭 비교 분석하고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질병에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반면 이렇게 문의 주신 것처럼 이제 하시는 일들이 조금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 꼭 준비하셔야 할 게 바로 상해 쪽이거든요.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상해 담보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면은요. 가장 먼저 뭐 상해 수술비가 있겠죠. 질병 수술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아파서 수술하는 거죠. 근데 상해 수술비는 말 그대로 내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건데 상해 수술비도 그냥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다쳐서 수술만 하면 받는 게 상해 수술비. 근데 이거를 또 종수술비도 나왔습니다. 요즘은 1종에서 5종부터 나눠놔서 가벼운 사고냐 쉽게 말씀드리면 큰 수술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이렇게 종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절 진단비가 대표적인 또 진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절 진단비는 말 그대로 이제 골절이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 보험금을 받는 건데 일반 골절 진단비가 있고요. 그리고 뭐 5대 골절 그러니까 5가지에 해당되는 골절에 해당되면은 차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골절 진단비도 꼼꼼히 좀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입원비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입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입원비를 받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질병 입원비는 내는 보험료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보통의 경우는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데 반면에 상해 입원비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해 입원비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보장 범위 면에 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상해 장애율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해 후유 장애라는 담보인데 이제 장애율에 따라서 곱하기 장애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 증권을 잘 보시게 되면은 상해 후유 장애도 이제 뭐 80% 이상이 있고 3% 이상인데 80% 이상은 내가 80% 이상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3%는 내가 작게 다쳤을 때 장애율이 3%만 되더라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3%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해담보를 가입을 할 때는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직업 고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질병이랑은 사실 뭐 직업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고지하더라도 뭐 보험금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해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급수가 1급부터 3급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1급은 흔히 말하는 사무직, 그리고 이제 3급으로 갈수록 조금 위험한 직군인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직업이 3급인데 2급으로 고지르나 아니면 1급으로 고지해서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직업에 대한 급수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도 있다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직업 고지 중요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3번 궁금증은요. 표준체보다 더 저렴한 보험도 있을까요? 네. 우선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쳐서 우선 20곳이 넘는 보험사가 있잖아요. 이 표준체 보험이다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저렴한 표준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표준체 보험인데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등급으로 산출을 해서 내가 1, 2등급에 해당하면 표준체보다 30%나 저렴하고 그리고 3, 4등급에 해당하면 10%나 저렴한 그런 표준체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표준체 보험으로 잘 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다 좋게 나왔고 뭐 병원을 잘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사를 선택을 해서 이런 보험 상품으로 건강 데이터를 한번 산출을 해봐서 내가 1, 2등급이나 3, 4등급만 나와도 기존 보험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으니 이러한 상품도 한번 고려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지금 정인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상품이 사실은 굉장히 좋죠. 근데 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건강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해주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출시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세 남성이 요 질병 발병률이 몇 프로가 되니까 다 동일하게 보험료가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내가 있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는 질병 발병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좀 이렇게 할인해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병력자이신 분들도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알릴 의무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졌거든요. 일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그리고 5년 이내만 물어보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수술을 뭐 2년 전에 했고 3년 전에 했고 4년 전에 수술했으면은 기존에는 유병력자 상품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품에는 알릴 의무에 해당이 안 돼요. 그 3개월하고 5년만 물어보기 때문에 나머지 뭐 1년이 수술한 지 뭐 1년이 됐든지 6개월이 됐든지 이런 분들도 기존에 이제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요 상품을 좀 활용해 보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유병자분들에게도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저희 어머니가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인데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안 될까요? 네, 김상현 전문가님 죄송해요. 일단은 뭐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품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실손보험이잖아요.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는 그게 해당돼야만 이제 보험금을 받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용이나 성형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임신 출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그냥 내가 병원에 간 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 사실 요 사연만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용 시기라든지 뭐 얼마나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실손보험은 일반 상품이 좀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약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복용 기간이 사실은 좀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혈압이나 당뇨와 마찬가지로 진단받고 뭐 꾸준하게 뭐 3년, 5년, 10년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해보면 실손보험 일반 보험으로는 좀 가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도 이제 뭐 유병력자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 같은 경우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알릴 의무가 2가지만 있는 일반 상품 이쪽으로 해도 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유병력자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상품이 가능한 거는 일반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유병력자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유병력자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데 반면에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보면 한 3-4군데 정도는 일반 상품이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또 보지 마시고 이 3-4군데를 같이 비교하면은 그 중에서 또 보험료가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2대 진단이라고 하죠. 이제 뭐 뇌나 심장 질환이나 이런 쪽에 혈관 진단비하고 수술비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유병력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 복용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입원 수술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아까 3개월하고 2년을 물어보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 또는 4년 이내 요즘은 또 5년 이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상품도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관절염 약만 복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존에 2년을 물어보는 유병력자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4년이나 5년 이런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유병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해담보인데요. 상해담보는 운전자 보험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운전자 보험. 근데 이게 운전자 보험에 또 활용의 또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거나 뭐 입원 수술력이 있어도 운전자 보험에 상해담보는 일반인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는 거. 실손은 유병력자, 암은 일반 상품, 혈관 질환비는 유병력자를 선택하시되 이제 알릴 의무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상해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유병력자 상품으로 전체를 가입을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일단은 최소 한 30% 이상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동일한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뭐 내가 복용하는 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암이 걸려도 예전에는 5년이 지나야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년만 지나도 암 걸리고 1년만 지나도 또 보험이 가입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지병이 있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가입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간편보험도 사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유병자분들이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체크할 게 뭐 알릴 의무에 대한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경증 질환이냐, 중증 질환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 중증 질환은 생명에 좀 위협을 느끼는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뭐 암이나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병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경증 질환. 즉,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뭐 입원 수술력도 없고 그냥 약만 먹고 있어. 이런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 경증 질환자냐, 아니면 중증 질환자냐, 또 이제 내가 이제 입원 수술력이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는 발병률이 뭐 3배에서 5배까지 높다라고 해요. 그럼 조금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가족력이 우리 집은 뭐 암은 없고 혈관이 조금 문제니까, 왜냐하면 보험료가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나는 이제 혈관 질환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혈관 질환이 좀 유련 회사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낮추고 이제 걱정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 폭넓게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분들이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